지난주에도 천천히 하자 이렇게 말씀을 드렸는데 한 주 내내 참 좋은 생각을 했다는 느낌이 들더라고요. 그래서 계속 생각을 해봤어요. 그래서 우리 상황을 다시 점검해보고 과연 어떻게 하는 게 천천히 하는 걸까, 그리고 지금 우리가 뭘 해야 될까를 생각을 해봤습니다. 전체적인 기조는 천천히 하자, 그렇지만 내실을 다지자, 이런 기조가 맞는 것 같아요. 그래서 이건 지금 저한테 하는 얘기예요. 저한테. 우리 회사에서 제일 급한 사람이 저잖아요. 사실 제가 정말 급한 사람이에요. 왜냐하면 정말 나이도 있잖아요. 그리고 살면서 잘못한 게 너무 많은 거예요. 지금까지. 그래서 확 다 갚아주고 싶어. 내가 빚진 사람들한테 뭐 이렇게 막 꿔서 빚졌다기보다 살면서 마땅히 내가 해줘야 되는데 못 해준 사람이 너무 많은 거예요. 그래서 정말 속마음은 확 어떻게든지 투자를 받아서 확 다 갚아버리고 싶어요. 그런 제 마음 때문에 우리 회사가 힘들 수가 있잖아요. 그래서 계속 저한테 다짐을 하는 거죠. 그전에도 사실은 천천히 갔어야 되는데 저 자신을 통제를 못했어요. 근데 지난주에 정말 천천히 하자 이렇게 말씀을 드리고 나니까 그게 저를 굉장히 위로를 해주고 그게 확실히 옳았다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래서 한 주 내내 점검을 해봤습니다. 사람들은 티쿤이 1년 뒤에도 변하지 않을 거다, 그냥 그만한 회사로 끝날 거라고 많이 얘기를 해요. 적지 않은 사람이 그렇게 얘기해요. 근데 딱 작년 10월하고 지금하고 우리 회사가 어마어마하게 바뀌었잖아요. 그렇지 않습니까? 저는 제일 크게 바뀐다는 걸 좀 천박하게는 돈으로 따지거든요. 돈에 여유가 생겼잖아요. 이거보다 세상에 더 크게 바뀐 게 어디 있겠어요. 일단 회사가 작년 10월까지만 해도 돈이 늘 부족하고 한 내년 3월 돼야 풀리고 이렇게 얘기하다가 1월부터 흑자가 나버렸어요. 흑자가 나니까 제 마음도 다 바뀌더라고요. 상당히 느긋해지더라고요. 그리고 원래 5월이 레이와 긴 연휴가 끼어서 그런지 매출이 상당히 안 좋잖아요. 그래서 작년에 이런 현상이 벌어졌으면 잠 못 잤을 것 같아요. 근데 올해 5월은 뭐 그래 봤자 어디 가겠어? 또 올라갈 텐데 이렇게 굉장히 여유가 생기더라고요. 그만큼 우리 회사가 이미 6개월 전하고 지금은 전혀 다른 회사가 되어 있습니다. 사람들은 잘 못 느끼는 거죠. 그렇지만 실제로 지휘하는 입장에서는 진짜 편하다, 이렇게 살았으면 좋겠다, 이런 마음이 들 정도로 편한 거예요. 그리고 진짜 걱정할 게 없거든요. 근데 지금 진행되는 일 한번 보세요. 저게 될까 했었잖아요. 근데 이미 호주 말레이향 직판 루트 계약이 끝났잖아요. 그래서 호주향 스티커를 판매하는 분이 생겼어요. 그 다음에 말레이향 공기간판을 판매하겠다는 분이 생겼습니다. 도대체 한국에서 누가 호주와 말레이시아에 이렇게 팔 수 있다는 거예요? 티쿤이 하는 거라는 거죠. 협영사 만들고 해외 판매자 모집한다고 얘기했을 때 이렇게 된다고 믿으신 분은 우린 다 믿었죠. 바깥에서는 쟤네 또 뭐 하나 그랬어요. 캐나다에서 현수막 팔겠다고 그러잖아요. 오늘 11시에
호주에 컵 팔겠다는 분이 또 오셔요. 저한테는 계속 연락이 와요. 정말 대단한 일이에요. 이거 한국에서 한 사람 아무도 없다는 거예요. 일본에서도 이렇게 할 수 있는 사람 없어요. 우리만 해낸 거예요. 할 계획이 아니라 했다는 거죠. 자, 오랜만에 안 하려고 자제를 많이 했는데 미국향은 하나를 해야겠어요. 그래서 우리가 직영으로 미국에 나만의 원단을 팔려고 해요. 이번 달에 나만의 원단이 어제까지 8,700만 원어치가 팔렸더라고요. 지난달에 6,100만 원어치 팔렸는데 8,700만 원어치 팔린 거예요. 30%가 뛰었어요. 5월에. 여러분 중에서 나만의 원단 미국 거 내가 할게요. 그래서 가져갔으면 좋겠어요. 진짜 대박 상품이거든요. 이렇게 대박 상품은 우리가 하는 것도 괜찮은 것 같아요. 그래서 미국 거는 할 거예요. 그러면 어쨌든 말레이향, 호주향, 미국향 서비스가 열리는 거죠. 우리가 열었던 누가 열었다는 거예요. 이걸 티쿤이 한 겁니다. 정말 대단한 겁니다. 나만의 원단이 아니면 다른 거 갖고 나가면 돼요. 갖고 나갈 거 많으니까. 어쨌든 미국향을 열겠습니다. 9월 달에 일본발 중국향 펜시용품 전상점이 열릴 것 같아요. 이제 쿠보타 대표가 교섭을 거의 끝난 것 같아요. 야, 이번에는 한국에서 중국이 아니라 일본에서 중국에 파는 사이트가 열리는 거예요. 자, 이게 열리면 한국에서 중국 가는 사람들도 가라고 얘기할 수 있는 근거가 생긴 거잖아요. 일본의 그 수많은 회사가 왜 티쿤을 이용해서 가는 거죠? 없어서요. 우리를 이용해서 가는 게 제일 좋으니까요. 자, 티쿤은 한국에 있는 회사입니다. 그런데 일본에 있는 회사가 티쿤을 이용해서 지금 중국에 가겠다고 교섭을 하고 있어요. 계약이 되고 안 되고는 몰라요. 안 될 수도 있어요. 그렇지만 교섭이 되고 있다는 거예요. 일본 티슈 회사가 아도프린트에 독립점으로 입점하기로 했어요. 이거는 계약이 됐는지 안 됐는지 모르겠네요. 체크를 해봐야 되는데 어쨌든 확실하게 한다 그랬어요. 제가 재작년에 아도프린트에 일본 판매자를 모집할 거라고 얘기했었잖아요. 그리고 종합몰에 일본에 있는 판매자도 모집할 거라고 얘기했었잖아요. 됐잖아요. 우리가 운영하는 아도프린트에, 우리가 운영하는 티쿤 재팬에 일본 판매자가 들어오고 있다는 거예요. 자, 하나가 들어왔는데 10개가 안 들어오겠어요? 10개를 우리가 유치했는데 100개를 유치 못하겠냐고요. 사람들이 속도가 늦다고 얘기하는 지금도 우리는 이미 40개 이상 사이트를 티쿤을 통해서 만들었다는 거예요. 한국발 일본향 현지화 역직구 전상점이 열립니다. 계약이 끝났어요. 100명 중에 99명이 현지화 역직구라는 개념조차 이해하지 못합니다. 근데 우리는 한국에서 보내고 보낸다는 차이만 빼면 결제든 반품이든 일본에 있는 전상점하고 똑같은 서비스를 제공하는 화장품 판매 사이트를 지금 여는 거예요. 한국에 10,000명은 대기하고 있어요. 지금 화장품 판매하고 싶은데 길이 없다. 그리고 역직구를 하니까 안 된단 말이에요. 근데 우리는 마치 일본에서 판매하는 것하고 90% 이상 똑같은 현지화 역직구 서비스를 만들어냈어요. 강미성 과장이 진짜 애를 썼죠.
이건 진짜 강미선 과장 작품이라고 해도 돼요. 개념은 회사가 만들었지만 끈기 있게 교섭해서 사과하고 협상해서 이거 만든 거거든요. 거의 2년 걸렸죠. 이거 만드는 데까지도. 딴 사람들은 시도도 안 하잖아요. 우리는 해냈잖아요. 자, 이게 넘어가면은 칼라렌즈, 그 다음에 현지와 역직구로 가야 되는 상품들은 줄줄이 우리가 잡을 수 있다는 뜻이에요. 더 심하게는 말이죠. 아예 의류 같은 것도 이 루트를 타고 갈 수도 있어요. 그게 어느 게 유리한지는 몰라요. 여러 가지를 이제 모색하는 거죠. 그렇지만 이 길을 우리가 열었다는 거죠. 일본에 현지와 역직구 서비스를 할 수 있다면 중국에 못 하겠어요? 미국에 못 하겠습니까? 말레이시아에 못 하겠습니까? 자, 화장품은 동남아가 굉장히 유력한 시장입니다. 이 길이 열렸다는 거예요. 열린 게 아니라 우리가 열었다는 거죠. 자, 이번에 에드베스트도 매각합니다. 작년에 우리가 명함, 스티커, 현수막, 전상점을 베러웨이 시스템즈에 매각을 했어요. 그 덕분에 우리도 편해졌죠. 베러웨이 시스템즈도 3월, 4월 달부터 흑자가 나기 시작했어요. 누가 손해봤어요? 정말 상생한 거예요. 둘 다 사는 거라고요. 마찬가지로 우리가 이번에는 중국에서 만들어서 일본에 파는 부직포백 사이트 에드베스트를 중국에 있는 한국인 공장 운영자한테 매각을 할 거예요. 그래서 그쪽에서는 구두로 자기들이 사겠다고 답신은 왔어요. 근데 이것도 뭐 계약하다가 뻐부러질 수는 있어요. 그것까지는 뭐 어떻게 할 수 없어요. 다만 현재 그쪽에서 사겠다는 확답은 줬다는 거예요. 이런 게 진행이 되고 있다는 거죠. 지금 6월 30일 날 한국 택배 박스 오픈 마켓이 열립니다. 자, 말 없는 가운데도 국내 최초로, 전 세계 최초로 택배 박스 오픈 마켓이 열리는 거예요. 저 두고 보자고요. 저는 이게 어마어마한 무기가 될 거예요. 택배 박스 오픈 마켓은 주문품 오픈 마켓의 원형입니다. 프로토타입이에요. 이게 된다는 건 말이죠. 명함 오픈 마켓을 열 수 있다는 거예요. 스티커 오픈 마켓을 열 수 있게 된다는 뜻이고요. 쇼핑백 오픈 마켓을 열게 된다는 거예요. 자, 세 개 없어요. 우리가 이걸 기반으로 다시 티쿤 재팬을 또 키울 거예요. 이렇게 해서 우리가 만든 게 이런 비행기, 로켓이 이륙하는 것 같은 매출을 만든 겁니다. 사람들은 이 그래프를 보고도 믿지 못하더라고요. 그럼 도대체 뭘 보여줘야지 믿을 것 같아요? 이 그래프를 보고도 티쿤이 내년에도 똑같을 거라고 생각하세요? 어떤 그래프를 보여드릴까요? 아주 90도로 쓴 걸 보여드리면 믿을까요? 안 믿을 거예요, 그 사람들은. 왜냐하면 볼 능력이 없어요. 이 그래프는 절대 죽지 않거든요. 계속 올라갈 거예요. 그 다음에 이용사도 계속 늘어날 겁니다. 이미 안정이 되어버렸기 때문에 불안한 거 같아요. 우리가 놀랍게 성공하고 있다는 거죠. 티쿤의 가치는 세계 최초로 월경직판 지원 플랫폼이라는 거예요. 아무도 못 만들었잖아요. 나도 만들 수 있어? 그런 얘기하는 사람 믿지 말라는 거예요. 내가 만들었다는 사람하고 나도 만들 수 있을 것 같아라는 사람 사이에는 하늘과 땅 차이에 간격이 있습니다. 할 수 있겠지. 너도 해보라고. 해보고 얘기하라고. 우리는 했단 말이에요. 이걸 써서 어디에 쓰냐고요? 보셨잖아요. 이미 40개 회사가 우리를 이용해서 하고 있잖아요. 그리고 말레이시아에 가고 있잖아요.
호주로 가고 있고 일본 회사가 중국으로 가고 있잖아요. 이거 한데 5년 딱 된 거예요. 5년은 긴 것처럼 느껴지잖아요. 5년은 길다면 길지만 이 정도 비즈니스에서 5년은 여전히 적절한 준비 기간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저는 엄청난 일이다. 그 티쿤의 가치는 세계 최초의 월경 직방 지원 플랫폼이라는 것만으로도 엄청난 가치가 있다고 생각하고, 더군다나 플랫폼 자체로 이미 흑자가 났더라고요. 지난달 보고를 보니까 플랫폼 사업 단위가 적자라고 생각했잖아요. 그것만 싹 떼어놔도 흑자더라고요. 이미. 놀랍지 않아요? 플랫폼, 그러니까 크지 않다는 건 좀 답답해. 아우, 한 10,000개가 됐으면 좋겠지만 그건 좀 답답하지만, 아니 안 크면 어때? 적자 아닌데 흑자가 난 비즈니스라는 거예요. 그건 엄청난 가치가 있는 거죠. 그 다음에 우리 티쿤 플랫폼은 추격자가 나오기 정말 힘듭니다. 사람들은 늘 그거 묻죠. 돈 많은 사람들이 따라하면 어떡하냐? 절대 못 따라해요. 해보니까 못 따라 하겠더라고. 티쿤 플랫폼은 굉장히 많은 경험과 노하우가 담겨져 있고 누구도 쉽게 할 수 없습니다. 그래서 지금도 아무도 안 하는 거예요. 10년 뒤에도 아무도 안 할 수도 있어요. 제가 봤을 때. 전부 다 비슷비슷한 것만 하지 새로운 건 아예 안 한다는 거예요. 우리는 세상에 없던 걸 한 거예요. 사람들은 지금도 월경직판이라는 개념조차도 잘 몰라요. 근데 이 개념을 우리가 만들었잖아요. 우리는 창업자란 말이에요. 이 비즈니스를 만든 사람이고 만든 비즈니스를 갖고 흑자를 낸 사람들이라고요. 따라올 수 있을 것 같아요? 못 따라옵니다. 따라와도 상관없거든요. 왜냐? 세상은 하도 넓어서 이리만 먹고 살라는 법은 없어요. 우린 이미 너무나 확실한 시장을 갖고 있는 거죠. 추격자가 있어도 발전한다는 거고요. 우리가 위험할 일은 전혀 없다는 뜻입니다. 그래서 천천히 하자는 거예요. 이제 천천히 하자는 게 아니라 제가 천천히 할게요. 제가 천천히 할게요. 그래서 여러분한테 이런 제안을 하는 거예요. 이제 천천히 하기 위해서 어떻게 할 거냐, 이 말씀을, 이거는 지시고 명령입니다. 먼저 일하지 말고 글 쓰고 난 다음에 일을 해주세요. 일 안 해도 되거든요. 왜냐하면 현재 티쿤 플랫폼 앞으로 1년 동안 하나도 개발 안 해도 현재 매출보다 올라가지 떨어지지 않아요. 엄청나게 개발을 해놨단 말이에요. 너무 많이 개발해 놓은 거예요. 그래서 더 하지 않아도 매출은 떨어지지 않아요. 그러니까 일하지 말라는 거예요. 그리고 글 먼저 쓰라는 거죠. 그래서 제발 꼭 글로 정리하고 나서 일하자. 그래서 생각나면 사무실에서 쓰세요. 집에 가서 쓰지 말고. 그리고 생각나는 다 쓰기 전에는 다른 일 하지 마세요. 진짜. 왜 일 안 했냐고 여러분하고 일하면서 저는 진짜 단 한 번도 왜 그 일 아직도 안 했어, 늦게 해, 이런 얘기 한 적은 없었던 것 같아요. 뭐 사정이 있었겠지. 왜냐면 여러분 여기 가서 노는 거 본 적은 없거든요. 뭐 기껏 놀아봤자 가서 커피 빼먹는 거밖에 뭐가 있냐고. 정말 열심히 하시잖아요. 그래서 왜 일 안 하냐 이런 소리 한 적 없어요. 앞으로도 안 할 거예요. 그리고 글 쓰는 것 자체를 일로 받아들여 주셨으면 좋겠어요. 그래. 근데 직영사업부는 그게 좀 어렵죠. 당장 뭐 전화 오고 뭐 난리 나니까. 근데 어쨌든 서서히 직영사업부 쪽도 그런 환경을 만들도록 저도 노력을 하겠습니다. 직영사업부도 지금은 아침 9시에서 10시까지는 고객 응대하지 말라고 했잖아요. 그 다음에 저녁 5시부터 6시까지도 고객 응대하지 말라고. 저는 여기 직장이 무슨 그냥 삶의 연장이어야지 일만 하는 곳이면 너무 불행할 것 같아요. 그래서 제가 한때 사람들이 많은 반대를 했는데 굳이 왜 고객 응대를 10시부터 5시까지만 해라고 했냐면 아침에 와서 커피도 마셔야 되고
또 잡담도 해야 되고 또 놀아야 되잖아요. 또 가기 전에 아니 끝났으니까 좀 쉬다 가라는 뜻이에요. 근데 뭐 그런 시간을 조금씩 활용하든지 또 인원을 늘리든지 해서라도 직영 사업도 먼저 글부터 쓰고 하셔요. 왜냐하면 글 안 쓰고 막 움직인다고 해서 일이 되는 것 같은데 되지 않더라는 거죠. 제 경험상. 그래서 생각 나눔 쓰는 거는 근무 중에 하나로 써라. 그래서 그걸 먼저 하고 나서 실무 일을 했으면 좋겠다는 거죠. 그래야 일을 천천히 할 수 있어요. 또 그렇게 해야 늘 얘기하는 것처럼 생각을 할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생각은 절대로 생각으로 끝나서는 생각이 아니더라고요. 글로 표현되지 않는 생각은 절대로 생각이 아니에요. 해보니까. 저는 정말 많이 했잖아요. 여러분이 보다시피 지금 이게 373회째잖아요. 373회째. 정말 끈기 있게 쓴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매주 이만큼씩 썼잖아요. 이거 쓰면서 정말 사람의 생각이라는 게 글로 표현되지 않고는 잡념이라는 거를 너무나 절실히 느꼈어요. 그래서 글로 먼저 쓰세요. 글로 쓰는 과정에서 생각하게 된다는 거고요. 그 생각을 실천하는 게 일이었으면 좋겠다는 거죠. 그래서 일하는 거 급하지 말고 생각나는 글로 먼저 정리하자는 거고요. 또 글로 정리해야 일이 돼요. 뭐냐면 저는 1대 10만을 할 수 있잖아요. 글로 다 하니까. 저는 누가 질문해서 물어보면은 진짜 답변 안 한다 그랬잖아요. 글로 먼저 써서 그 쓴 글 주소를 보내주지 전화하기 싫거든요. 그 다음에 똑같은 말을 매일 반복하는 거는 이거는 인형 눈 붙이기거든요. 똑같은 단순 노동하는 것만큼 인간을 소모품으로 만드는 게 없다고 생각을 해요. 그래서 여러분 하는 모든 일을 기록으로 정리하시라는 거예요. 이거 얘기할 때마다 늘 말씀드리지만 걱정이 정말 많이 됩니다. 왜냐하면 꼭 글로 써야 되느냐 이런 질문을 하잖아요. 그래서 이것 때문에 제가 얼마나 걱정을 많이 했는지 여러분은 아실 거예요. 왜냐하면 제가 글로 쓰세요 하는 게 2년밖에 안 됐어요. 그 전에 저는 2009년부터 이걸 쓰고 있으면서도 여러분한테 그 얘기를 못했어요. 글로 먼저 정리하라고. 왜 그런 줄 아시죠? 혹시 여러분이 글로 쓰는 걸 힘들어하는 것 때문에 안 그래도 위축될까봐 그 얘기를 못한 거예요. 그래서 위축되면 어떡하나 걱정이 너무 돼서 저는 글로 정리해야 된다고 확신을 하면서도 쓰라고 얘기하지 못했는데 지금은 할 수밖에 없는 것 같아요. 왜냐하면 쓰고 싶은 사람만 쓰라면 쓰지 않는 쪽을 택하게 돼 있는 구조더라고요. 이 글쓰기는. 그래서 무조건 강요를 하는 겁니다. 글로 쓰세요. 그래서 먼저 글로 쓰고 해야 일이 되더라고요. 그래서 일을 잘하려면 그 방법밖에 없었어요. 제가 해보니까. 그래서 지금 티프는 사실 글로 일군 회사잖아요. 전원 쓰고 그 다음에 SNS로 40개 전상점, 50개 전상점 모으는 동안 우리가 광고비 쓴 게 SNS밖에 없단 말이에요. 글의 위력이라는 게 너무 크기 때문에 개인이 성장하기 위해서도 그렇고 회사 일을 잘하기 위해서도 먼저 글로 정리를 했으면 좋겠어요. 그 다음에 한중일 흩어져 있는데 어떡할 거예요? 지금 너무 잘해주잖아요. 일본에서도 계속 소식 보내주고 중국에서도 소식 보내주고 하면서 간신히 소통의 길이 열린 거잖아요. 여러분 늘 다른 사람 비판할 때마다 그 얘기 하세요. 말을 안 해준다고. 근데 여러분이 말 안 하면 안 된단 말이에요. 여러분이 말을 해줘야 돼요. 어떤 일을 하는지, 무슨 생각하는지. 소통보다 더 중요한 게 뭐가 있을까요? 저는 이것만 되면 다 된다고 생각해요. 근데 소통하는 유일한 수단이 글밖에 없어요. 그래서 소통하자는 거고요. 그 다음에 지금 우리가 계속 성장하고 있기 때문에 법과 규칙과 원칙을 정말 지켰으면 좋겠어요. 제가 경영지원실 얘기 자주 했잖아요. 그러니까
회계 처리할 때 절대 법 어기지 말아라. 그리고 설사 내가 요구하더라도 그게 위법이면 하지 말아라. 자칫잘못 너가 책임을 질 수 있기 때문에 하지 말아라 그래요. 그래서 우리 회사에서는 경영지원본부 쪽에서는 돈 때문에 돈이 없어서 고민을 할지 모르지만 부당한 요구를 해서 고민한 적은 거의 없을 거예요. 세금도 악착같이 절세하려 그러지 말라는 거예요. 그럼 뭐 그렇게 절세하려 그러냐고. 규정대로 해주고 먹고 살 수 있게 자꾸 구조를 만들어야지. 그런 이제 원칙을 지키자는 거고, 또 저도 회사 우리 티쿤 구성원들한테 진짜 최소한 노동법은 지킨다 이런 원칙을 세웠고 그걸 어기진 않았어요. 그 노동법 어기지 않았고요. 더 좋은 대우를 하려고 애를 썼지 법을 어기진 않았습니다. 관세법, 그 다음에 뭐 일본으로 넘어가는 통관법 다 지키자는 거예요. 그래서 바깥으로는 법을 지키고요, 안으로는 규칙을 지켜야 됩니다. 근데 우리 회사 규칙이 있나요? 우리 회사 별로 규칙 따지는 회사는 아니에요. 뭐 진짜 뭐 연차 언제 내도 다 허용해, 뭐 그런 거 다 허용하잖아요. 오로지 지키라는 건 두 가지인 것 같아. 제발 근로 정리하자, 이거는 부탁하는 거고, 두 번째 지키자고 했던 거는 목요일날 지각 좀 하지 말라는 게 있었던 거고. 그래서 뭐 지각, 다른 지각은 해도 돼요. 뭐냐면 저도 지각하는데 뭐 그게 성실한 거하고 상관없더라고요. 왜냐하면 내 처가 진짜 성실한 사람인데 시간은 잘 못 지켜요. 그거하고 상관이 없더라고요. 다만 목요일은 좀 지키자, 이 정도면 이제 그 정도는 좀 지켜주자는 거죠. 그런 규칙이야 뭐 규칙이라고 할 게 있겠어요. 또 나머지는 세상에 살아가면서 당연히 지켜야 될 규칙들이 많잖아요. 그런 거 어기지 말라는 거예요. 그런 데서 어긋나다 보면은 자꾸 그러니까 천천히 가자는 정신 이런 것도 다 깨질까봐 두려워서 하는 얘기예요. 그래서 다른 거는 뭐 지키라고 요구한 것 자체가 별로 없으니까 자유롭게 사시되 그런 글쓰기 하자 그럼 그거는 지켜주시고, 또 뭐 불법도 아니잖아요. 그런 거나 잘 하자는 거죠. 그 다음에 공개해서 살자는 거고요. 그러니까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이 티쿤의 홍보 요원이잖아요. 그리고 일들을 공개해야 돼요. 그러니까 지금도 요즘 와서 지금 뭐 Q&A도 공개하고 플랫폼 사업부 쪽도 공개하고 하면서 많은 이제 개선들이 일어나잖아요. 또 공개하고 이것도 규칙이죠, 그죠? 우리 회사 규칙이죠. 공개하고 개방하고 참여한다. 이게 규칙이니까 그런 규칙만 잘 지켰으면 좋겠어요. 마지막에 이건 뭐 각 부서에도 요청하는 건데, 회사가 수성기예요. 사실은 이제 창업기 지나갔단 말이에요. 수성기라는 건 성을 지키는 때잖아요. 일단 안전 위주 운행이 제일 중요한 거죠. 이럴 때 멀리 봐서는 끈기를 가지고 각 부서가 채용할 때 정말 조심했으면 좋겠어요. 의심나면 채용하지 말고, 긴가민가 채용 안 해야 되는 거예요. 이제는. 왜냐? 후보자는 10,000명이 있으니까. 그러니까 항상 채용할 때는 10,000명이 있다고 생각하고 채용하는 거예요. 근데 이거 10,000명 있다고 생각하면 지치더라고. 근데 해봤거든요. 30명 넘어가니까 지쳐가지고 뽑게 되던데, 정신은 그래야 돼요. 왜냐하면 일단 들어온 사람은 보호해야 돼요. 우리 구성원이 됐으면 어떻게든지 보호하는 게 맞아요. 최선을 다해서 보호해야 되거든요. 근데 보호하려면 처음 만날 때 조심해서 만나야 된단 말이죠. 그래서 뒤에 10,000명이 있다 이렇게 생각하고, 우리가 여러분도 다 참여하시잖아요. 우리 회사는 뭐 면접 볼 때 평사원들도 참여하고 그러는데, 하여간 채용을 정말 조심해야 될 것 같아요. 앞으로는. 그러지 않으면 너무 고생을 하니까. 그렇게 하는 게 저는 이제 수성기에 우리 전략일 것 같아요. 그래서 여러분에게 약속드리지만 이제 무리하지 않을 거거든요, 제가. 그래서 해외로 나가더라도
돈을 투자해서 나가는 거는 최대한 억제할 거예요. 미국 말고는 거의 이거 하지 않을 거예요. 미국은 우리가 꼭 지켜야 되는 땅이니까 우리가 직접 나가지만 다른 데는 직접 나가지 않을 겁니다. 직접 나가지 않으면 돈 들어갈 거 없어요. 돈 들어갈 거 없고 또 미국 정도는 이미 감당할 수 있는 자금을 우리가 확보했단 말이에요. 그래서 앞으로는 5월이 약간 기분이 안 좋긴 했는데 이제 6월 되면 회복이 될 거예요. 회복되면 자금이 계속 쌓일 겁니다. 자금이 쌓이면 우리 자신을 위해서 쓸 거예요. 먼저 우리 자신이 행복해야 되잖아요. 우리가 행복해야지 뭐 딴 사람은 자기들 인생이고 일단 우리 자신을 행복하게 하고 난 다음에 천천히 할 거니까 여러분도 그런 수성기에 맞는 방법으로 일해줬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천천히 하시고 천천히 하기 위해서 무엇보다 먼저 생각하고 먼저 생각이 위해서 먼저 글 쓰고 또 당연히 지켜야 될 규칙 같이 지켜주시고 그러면 우리가 이 안에서 행복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직장이 그저 일만 하는 곳이 아니라 여기가 즐거우면서 자기 자신을 실현시키는 이런 곳이었으면 좋겠어요. 저도 그렇게 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